자, 우선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벤피카 대 이제 툴루즈. 자, 유로파리그 이제 16강 1차전 경기.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뭐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뭐 일단 뭐 디마리아, 네베스, 그리고 뭐 하파실바 등이 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준급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전력이 좋은 그런 벤피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뎁스 또한 두꺼우면서 좋은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벤피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승 2패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좀 최근 원정에서는 승리하는 경기가 많으면서 좀 나름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나름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툴루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또 봤을 때 이번 경기 뭐 툴루즈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현재 홈 벤피카의 좀 수비를 뚫기는 다소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좀 중원 싸움 또한 툴루즈가 좀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벤피카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뭐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흐름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좀 벤피카 상대로 이제 원정 툴루즈가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벤피카의 홈 경기력, 그리고 좀 양팀의 전력 차이도 어느 정도 나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모두 지금 벤피카가 우세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홈팀이 벤피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벤피카 사이드 볼게요. 벤피카 승. 그리고 요거는 내 1엔디 기준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피카 승, 그리고 네, 요거는 1엔디 기준 마인스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벤피카와 툴루즈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페노르트 대 이제 AS 로마. 자, 우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지금 좀 내진탕 이슈로 인해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일단 뭐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부상 이슈로 인해 직전 스파르타 전에서도 이제 결장을 했고, 게다가 지금 팀 내 핵심 미드필더의 팀버마저 결장이기 때문에 좀 페이노르트의 전력 누수가 생각보다 크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중. 이 정도로 양 팀의 그런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페이노르트 지금 최근 좀 경기들의 그런 좀 성적이 많이 좋아요. 일단 뭐 최근 5경기 연속 좀 클린시트 경기를 좀 치르면서 수비에서 굉장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에레디비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공수 밸런스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페이노르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데롭시 체제로 이제 전환 후 이제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4대2로 지면서 좀 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좀 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많이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로마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 들어보네요.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볼 점유율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이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평소대로라면은 페이노르트가 그래도 좀 더 홈에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이제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인 지금 히메네즈가 좀 부상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 만약에 좀 출전한다고 해도 제 컨디션이 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게다가 이제 뭐 중원에서 영향력이 큰 팀버 또한 지금 결장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중앙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전력에서의 이슈 이런 걸 좀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그래도 충분히 좀 로마가 좀 비비는 양상으로 흘러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왜냐면 게다가 이제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밀란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한번 로마 사이드를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네요. 충분히 뭐 로마가 좀 비빌만한 경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보여진다고 하면은 저는 페이노르트보다는 로마 사이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로마 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AS 로마 프랜승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도전 경기. 네, 그래도 뭐 이제 로마가 솔직히 뭐 비빈다고 해도 역대보다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뭐 이제 로마 프랜승 안 그러면 고배당으로 도전하시면 무승부 네, 요 정도만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페이노르트와 AS 로마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AC 밀란 대 이제 스타드레. 자, 일단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모리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라브리아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좀 수비에서 어느 정도 전력 넣을 수가 있는 편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별풍선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 이틀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네. 지금 이제 조합이랑 네,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네, 그리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인 엔도르페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아이고 보노보노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빠르게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노님께도 이제 방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보노보노님.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4승 1무로 경기력에서 물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건승입니다 보노님. 네. 그리고 현재 뭐 공격 흐름이 좋다 보니까 최근 득점력 또한 좋은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현재 뭐 경기력 흐름 이런 게 다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AC 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렌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최근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이기는 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렌이 원정에서 지금 현재 4연승 중인 만큼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좀 내고 있지만 그만큼 좀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성적을 읽어내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원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무튼 좀 상승세인 그런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최근 좀 양 팀이 볼을 이제 소유하게 되면은 이제 뭐 볼을 좀 돌리기보다는 좀 전방으로 좀 치고 나가며 좀 바로바로 좀 공격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거기가 약간 좀 볼을 좀 후방에서 돌리면서 좀 운영적인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좀 전방으로 바로 치고 나가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스타드 렌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밀란이 더 지금 공격 패턴도 많이 다양하고 그리고 공격 퀄리티 또한 지금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팀은 AC 밀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홈 이점까지도 이제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좀 공격적인 뭐 양상으로 좀 흘러가면서 밀란이 좀 우세한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뭐 지금 렌도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홈 AC 밀란 상대로는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정 스타드레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좀 저조한 경기력을 그럼 보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원오버는 네,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그래서 밀란 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보이스 대 이제 스포르팅. 그래서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공격수에서는 지금 파울리뉴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 1위의 위치에 있으면서 여전히 지금 스위스 리그 내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공격적인 팀 컬러 또한 계속해서 유지 중인 그런 영보이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에서 브라가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 거의 뭐 모든 경기에서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홈 원정 상관없이 폭발적인 득점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스포르팅의 강점 중 하나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크게 없다. 네, 이거고, 게다가 좀 최근에는 득점력도 많이 물이 오르면서 계속해서 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그런 약간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이제 영보이스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결과를 못 내면은 2차전이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존 팀 컬러처럼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홈 스포르팅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1차전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영보이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템포가 빨라지면서 좀 화력전 양상으로도 좀 흘러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뭐 스포르팅이 만약에 뭐 이제 화력전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전혀 이제 우세하면 우세했지 밀릴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약간 화력전 양상으로 이어져도 좀 스포르팅한테는 전혀 나쁠 게 없고, 오히려 지금 뭐 공격에서 기대치가 더 높은 팀이 지금 스포르팅이기 때문에 좀 더 뭐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도 스포르팅이 좀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스포르팅이 지금 원정이라 해도 좀 최근 폼과 그리고 영보이스와의 그런 전력차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스포르팅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포르팅 사이드, 그리고 요 경기 역시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버. 그래서 스포르팅 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도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위시. 자, 첫 번째 이제 아약스 대 보데글린트. 자, 우선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핵심 공격수인 베르벤이 결장 중인 그런 아약스라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보데글린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정도가 결장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아약스 일단 뭐 계속해서 잘 나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헤이렌베인 상대로 원정에서 3대2 패배를 당하면서 좀 좋은 흐름이 끊긴 상황이에요. 헤이렌베인 상대로 솔직히 뭐 상대 전적에서도 천적의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그 경기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경기로 보였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보데글린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르웨이 리그 1위로 좀 자국 리그 내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데글린트가 좀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는 이제 수비가 더더욱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에서의 그런 불안감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고, 우선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아약스가 좀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의 그런 수비가 안 좋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좀 침투나 좀 측면 전개를 통해 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플레이해도 아약스의 공세를 막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습 위주로 좀 득점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래도 현재 뭐 흐름, 경기력, 그리고 전력,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현재 뭐 아약스 사이드가 좀 더 그래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경기는 뭐 아약스 사이드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기는 뭐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전 아약스 사이드 볼게요. 아약스 승.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네, 그리고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약스 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약스와 이제 보데글림트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니옹 대 프랑크푸르트. 자 그리고 요건 또 이것이 이제 컨퍼런스 리그 16강 1차전이고,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벨기에 리그 팀이 이제 안더레이트에서 이제 경기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안더레이트 홈구장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미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좀 결장자가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좀 2명 결장. 일단 뭐 이제 라르손, 에빈베 중 어느 좀 핵심 그런 좀 미드필더들이 그런 결장 중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이제 위니옹 현재 뭐 벨기에 리그 1위로 이제 리그에서는 반년 가까이 좀 패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패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국제 대회나 컵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국제 대회에서는 다소 좀 리그에서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원정팀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출발이 좋았지만 최근 켈른 상대로 지고 이제 보험 상대로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뭐 양 팀의 그런 리그 내에서의 활약만 놓고 봤을 때는 위니옹이 지금 더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그래도 이제 좀 양 팀의 리그 차이도 어느 정도 나고, 그리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위니옹 홈이 아닌 중립구장인 점까지 감안하면은 그래도 뭐 의외로 이거는 뭐 프랑크푸르트가 크게 좀 밀릴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은 이런 약간 좀 국제대회에서 위니옹이 홈에서는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였지만 원정에서는 크게 좀 두각을 나타낸 게 없기 때문에 홈 이점이 사라진 그런 위니옹 정배 사이드를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좀 물론 뭐 이제 안더레이트 그 홈구장이 이제 위니옹이 이제 원정 경기를 좀 치렀을 때 좀 자주 갔던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과는 완전히 좀 다른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네, 위니옹보다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프랑크푸르트 프렌스 좀 볼게요. 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프렌스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위니온과 프랑크푸르트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르베트 대 이제 루도그레츠.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팀 다 오늘 주전 선수들이 좀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자, 일단 뭐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는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3위로 마감하며 이제 컨퍼런스 리그 토너먼트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기 이제 루도고레츠를 좀 상대하게 되었죠. 자, 아무튼 여러 좀 세르베트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루도고레츠 일단은 이제 예상과 달리 컨퍼런스 리그 조별 예선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조별 예선 막판에 이제 좀 3연승을 하면서 2위로 올라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이제 루도고레츠가 이제 홈에서 페네르바체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둔 거는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경기였죠. 그만큼 굉장히 좀 이런 컨퍼런스 리그에서 다크호스의 모습을 보인 그런 루도고레츠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려봤고. 자, 물론 뭐 이제 세르베트가 홈에서 강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양 팀의 전력차도 좀 크게 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루도고레츠도 여전히 지금 좋은 폼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세르베트가 약간 홈이라 해도 좀 다소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좀 게다가 확실히 지금 루도고레츠가 이제 기세를 좀 탔기 때문에 이런 좀 기세를 탄 팀 반대를 보기도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루도고레츠 사이드 볼게요. 루도고레츠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어느 반은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도고레츠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 무승부 2.5기준 언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자, 일단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스코 그리고 페레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기도 로드리게스 등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있는 그런 베티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다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수비에서 안정감을 많이 좀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좀 수비가 안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좀 나아지면서 굉장히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리그 출신 팀으로 전체적으로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에 속합니다. 물론 뭐 이제 수비에서 좀 크게 흔들리면서 좀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은 디나모 자그레브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좀 수비가 좋다 보니까 클린스트 경기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베티스가 좀 홈이다 보니 그래도 좀 더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좀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는 이제 생각보다 좀 득점 기회가 많이 안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특별히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베티스가 이제 이스코, 페레스 등 좀 핵심 선수들이 빠진 거는 타격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그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리그 이제 출신 팀인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그런 리그 차이, 그리고 이제 베티스의 그런 홈 이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약간 베티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래도 뭐 승패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베티스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요거는 언더사이드 볼게요. 그래서 베티스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리그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유로파 리그 한 경기, 샤흐타르 대 이제 마르세유. 네. 비록 요거는 뭐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샤흐타르 프렌스 볼게요. 네. 최근 좀 마르세유의 폼이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는 샤흐타르 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내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언더사이드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타사라이 대 스파르타 프라. 네, 요거는 이제 갈라타사라이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드죠. 네, 요 정도로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리그도 한 경기 더 본다고 하면은 올림피아코스 대 이제 페렌치바로시. 네, 요거는 이제 올림피아코스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럼 어노바는 요거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외 경기 3경기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분석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